요즘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덥습니다. 더워도 지난 7일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고 겪었던 것들을 좀 말씀드릴 시간들을 좀 갖고자 합니다. 봄에 농사를 마치고 엄나무 밭 다 깎아 놓고 저희 농토를 좀 정리해 놓고 한국 땅을 한번 한 바퀴 돌아보면서 여기저기 엄나무 농가나 두릅 농가들 한번 살펴보고 또 유튜브 구독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만나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마가 온다, 막 폭우가 쏟아진다, 막 그런 소식이 있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미루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마가 멈췄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거의 7월 마지막 주간에 한 바퀴 쭉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돌아본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몇 차례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고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조용히 이제 산속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사람들 만나는 일도 최소화하고 대도시로 들어갈 일은 거의 없었고요. 조심조심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닌 한 7일 동안 여행한 그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긴 이야기들이 있어서 조금 짤막짤막하게 여러 차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어느 지역을 어떻게 다녀왔는지, 왜 다녀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가서 직접 보고 겪은 이야기들, 그리고 농부들의 목소리를 제가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여러 가지 어떤 임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여행을 했던 목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유튜브에서도 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지만 제일 처음 목적은 사실은 구독자 여러분들을 좀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좀 직접 만나 뵙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유튜브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일방적으로 방송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으시고 더 피드백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은 저의 전화번호를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냥 전화번호보다는 이메일로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항상 어떤 영상이든지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제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주고받거나, 혹은 이메일 속에서 제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전화를 해서 직접 도움을 드리거나 만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대부분 이제 배웠던 분들은 사실 기존에 알고 있던 분들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만난 구독자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분들, 사실 생전 처음 만나는 분들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메일로는 거의 여러 차례 서로 주고받고 내용들을 이렇게 서로 받던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여행하면서 처음으로 만난 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분들의 농장을 직접 방문해서 어떻게 재배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드렸더니 어떻게 처리를 하셨고 지금은 어떻게 농작물이 자라고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국에 있는 농부들이 어떻게 엄나무나 두릅이나 오가피나 이런 임산물을 재배하고 계시는지 그 농부들의 이야기들을 직접 들어보고, 또 그것을 들음과 동시에 그분들이 재배하고 있는 엄나무나 두릅, 오가피 이런 것들의 품종이 어떤 것인가, 도대체 어떤 품종을 심어서 재배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가격을 받으셨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여쭤보고 그분들이 키우는 농작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사실은 이번 여행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엄나무나 두릅, 오가피 이런 농장들을 돌아보면서 재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정말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제가 차츰차츰 다음번, 그 다음번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두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엄나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가슴 아팠던 이야기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한 5년, 10년 몇천 평 엄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을 캐버릴 수밖에 없는 농가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사실 굉장히 좀 가슴이 많이 아팠고 안 좋았습니다. 그분들이 그 엄나무를 캐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소득이 안 됐기 때문에요. 수확이 안 되는 겁니다. 제 유튜브를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짐작하셨겠지만 엄나무 품종, 종자를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산에 자생하는 거 있죠. 뭐 토종이나 이런 재래종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다가 심으셨어요. 그런 것 심었는데 문제는 이제 순을 출하하려고 순을 땄는데 경매에서 가격을 많이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정도 양 몇천 평을 심어서 몇 년을 키웠으면 정말 좋은 수확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좋지 않은 품종을 심어서 그냥 개인으로 그거를 소비하거나 먹거나 뭐 이렇게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도매시장에 출하했을 때는 경매인들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랬을 때에 너무 낮은 가격을 받게 되면 그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애써 키운 엄나무를 포크레인으로 다 캐버리고 밭을 만들어서 다른 작물을 심어야만 하는 그 농부들,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사실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었고, 또 유튜브를 좀 빨리 했었으면 좋았을 걸. 그냥 저는 뭐 유튜브에 대한 관심도 없다가 그런 사례들, 그런 피해들, 그런 소식을 접하고 갑작스럽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해서 엄나무의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막 심으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정보 없이 그냥 엄나무 심으면 좋다, 이런 두릅 심으면 좋다 막 이래가지고 그냥 여기저기서 뭐 인터넷에서 아니면 여러 유튜브들을 통해서 그냥 그걸 사서 심으신 분들이 꼭 5년, 10년 수확을 막 해야 될 그 시기에 그것을 캐버려야만 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두릅도 마찬가지였어요. 두릅도 수천 평 심었는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분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고민을 하나 봤더니, 그래서 두릅 농장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순이 굉장히 작은 민두릅, 가시 없는 두릅인데 순이 아주 작은 두릅이 있습니다. 그걸 심으셨더라고요. 그 두릅은 겉은 굉장히 화려하고 여름에는 키도 크고 세력도 왕성한데 얘가 겨울을 나면서 또 추위를 잘 견디지 못하니까 위에 정화, 맨 끝순이 너무 작게 올라오는 거예요, 봄에. 그래서 결국은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것을 캐버리고 다시 심는 게 그분 소득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릅들의 순이 보통 저희가 재배하는 두릅에 옆에서 나오는 순 있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해요. 막 엄청나게 크고 한데 봄에 수확할 때 보면 저 두릅은 수확이 별로 안 돼서 다 캐버리는, 뽑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두릅인데, 그걸 어디서 그냥 사셔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심어 놓으신, 그리고 그것을 또 이제 번식하려고 이게 묘포장에 이렇게 심어 놓은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책임감을 느꼈고, 그런 농부들, 그런 농가들을 위해서 저도 조금 더 분발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좀 전해드려야 되겠다. 물론 이제 뭐 나쁜 의도로 혹은 본인도 몰라서 묘목이니까 그냥 판매하시는 그런 판매상 분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엄나무나 두릅, 오가피를 심으려고 하는 농부들에게는 좀 좋은 소식이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어떤 농부들을 위해서 좋은 어떤 정보들을 전달해드리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엄나무나 두릅이나 오가피를 재배하시려는 농부들을 좀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산, 그분들의 어떤 농토 이런 데를 방문해서 이 땅에 엄나무나 오가피나 두릅이나 이런 걸 심어도 되는지, 어떻게 거기서 개간하고 또 어떻게 심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누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번 여행을 기획했고, 또 그런 분들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사실 많이 나누었습니다. 어떤 분들하고는 정말 뭐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또 지방은 식당들도 일찍 문 닫잖아요.
그래서 밥을 거의 뭐 굶다시피 해서 그냥 지방 어디 좀 이렇게 중소도시에 가서 그냥 빵으로 한 끼 끼니 때우고 다른 도시로 옮겨간 적도 있고 막 그랬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보람되고 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하지만 같이 만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시간이셨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이렇게 뻘쭘하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냥 같이 잘 만나서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움직였던 경로는 단순해요. 서울 쪽에서 이제 몇몇 분들을 만났고요. 이렇게 서울에서. 그리고 이제 이쪽 강원도, 이렇게 좀 강원도 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쪽에서 좀 뵙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원주 밑으로 해서 이쪽 쭉 내려와서 문경, 상주, 이쪽 라인에서 두릅을 재배하시는 또 우리 농부님 만나 뵙고요. 두릅 밭에도 가보고, 병도 살짝 들었지만, 그래도 뭐 정말 잘 가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좋다. 왜냐면 이쪽 강원도 라인에 두릅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 상주 쪽에 계신 분이 잘 가꾸셔서 참 좋다. 종자도 굉장히 좋은 걸 잘 가꾸셔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만나 뵈서. 그리고 이제 구미나 이쪽에서 좀 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쪽 경주 쪽에서 또 이제 귀한 농부님을 만나 뵀습니다. 산을 사셔서 막 개발하시고 또 포크레인도 직접 운전하시고 막 하시는데 너무 막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저 진작 만나 뵀으면 좋았을 텐데 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산이 좋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 이제 농업 브로커들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의 말을 듣고서 좀 많이 시행착오를 하셨는데 이제는 좀 시행착오 안 하시고 정말 좋은 엄나무, 좋은 두릅 이런 걸 통해서 결실들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이 정말 좋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잘 심으셔서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잘 가꾸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대구에서 뵙고, 그 다음에 이쪽 거창, 의령 이쪽에서 이제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우리 농업 학교를 하시는 우리 대표님도 만나 뵙고, 또 오랫동안 이제 저랑 같이 이메일 주고받으면서 있었던 의령에 있는 우리 농부님 또 몇몇 분들 또 만나 뵙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쪽 거창이나 의령 이쪽 부분에는 제가 재배하고 있는 엄나무를 봄에, 이제 올 봄이죠. 아직 이른 봄에 유학을 좀 보냈어요. 이쪽 지역이 약간 추운데 이쪽에서도 과연 제가 재배하고 있는 엄나무가 잘 자랄까,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한 그루 한 그루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 살펴본 이야기들 또 사진 찍은 것들은 제가 차츰차츰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보니까 잘 자랐어요. 잘 자라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또 이쪽 의령을 거쳐서 이쪽 창원 여기까지 가서 또 이제 오랫동안 또 이메일 주고받던 또 정말 행복한 우리 농부님 저를 좀 많이 도와주셨는데 만나 뵙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쪽 이제 남해로 넘어와서 여기에서 또 시간을 좀 많이 보냈습니다. 여기 와서 귀한 우리 재배하시는 농부님들을 좀 만나 뵀는데, 최근에 이제 큰 산을 하나 구입하셔서 아마 어릴 때 꿈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 저 산 내가 꼭 산다 이렇게 꿈을 꾸셨는데 결국은 그 산을 구입하셔서 이제 그 산에 두릅도 심으시고 또 이제 엄나무를 어떻게 식재할 건가,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산 여기저기 살펴보고 막 걷고 얼마나 더웠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돌아보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냥 산에 내려와서 시원한 커피를 그냥 벌컥벌컥 마시면서도 저 산을 어떻게 개발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것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었습니다. 물론 그 전날 밤에도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좀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죠. 두릅은 아마 오래 재배하셨지만 좀 더 두릅이나 엄나무 재배 농가로 이렇게 좀 발전하실 것 같고, 또 마침에 이제 그쪽에는 또 귀한 아드님도 그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온 가족이 아마 큰 농장을 하시면서 아마 대대로 진짜 멋진 농장들을 꾸려나가지 않으시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이동을 해서 이쪽 광양, 또 순천, 보성, 강진 이쪽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뵀어요.
이쪽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뵀던 이유는 그 전까지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아는 상식으로는 이쪽 라인 있죠? 이렇게 순창을 중심으로 해서 뭐 임실, 순창, 뭐 남원 이쪽 라인에 계신 분들이 두릅 재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역전된 것 같아요. 전세는 이쪽 라인, 그러니까 이쪽 요 창원 중심으로 해서 이쪽 대한민국 지도 맨 밑에 라인 이쪽에 계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두릅이나 엄나무를 지금 생산하고 계세요. 나중에 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품종들을 좀 잘 선정하셔서 하시면 이쪽에서 재배되던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아래에서 재배를 해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역전된 것 같아요. 이미 역전된 것 같아요. 양도 그렇고 이렇게 재배하는 방법이나 또 품종이나 여러 어떤 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하고 우수하고 또 기후가 순창이나 남원보다는 훨씬 따뜻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순창이나 남원 지역에서는 비닐하우스에서 혹은 난로를 떼서 두릅을 재배하는데 이쪽 남쪽 지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리적 이점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두릅이나 엄나무를 재배하는 농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재배하는 규모가 남달리 많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엄나무나 두릅이나 오가피 임산물 시장은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이미 바뀌었다. 그 시장은 이제 아래쪽으로 이미 옮겨져 갔다.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쪽 아래쪽에서 가장 먼저 임산물이 생산이 되고, 사실 제가 있는 이쪽 지역 있죠, 맨 끝에. 제가 있는 이쪽 지역에서는 맨 마지막에 순이 생산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중간에 있는 분들이 막 여러 가지 생산을 하겠죠. 제가 있는 지역은 맨 마지막 순을 생산하고, 이쪽에 요 라인에 계신 분, 요 맨 밑에 라인에 계신 분들은 아마 가장 먼저 대한민국에서 순을 생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올해는 3월 5일에서 3월 10일부터 순을 자연재배, 노지에 있는 거 있죠? 그거를 생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가격도 제법 많이 받으셨고, 그래서 이제는 그 엄나무나 오가피, 그 다음에 두릅 시장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제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을 거쳐서 이제 쭉 광주, 논산, 그 다음에 이쪽 청양을 거쳐서 서산을 거쳐서 다시 이쪽으로 제가 올라오는 그런 여정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 지도를 한 바퀴 삥 돌았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여러 분들을 만나고 하는데 그냥 일주일 정도가 걸렸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이메일을 통해서 서로 이제 주고받고 또 정보들을 이미 받고 이렇게 한 분들만 만났는데 그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시간이었고, 또 평소에 그냥 이렇게 글 속에서만 보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직접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그분들 농장에 이렇게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막 정말 이렇게 열혈 여전사? 우리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 분이신데 이제 보성에서 정말 막 열혈 여전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땅을 이렇게 가꾸어 가시는데, 막 산속을 막 그냥 차로 달리시는데 우리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막 그냥 산을 막 나르시더라고요. 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여행하면서 느꼈지만 제가 따라가는데 막 산을 그냥 다 날아다니세요. 그래서 대단들 하시다. 오히려 이제 저희가 또 날아다니는 줄 알았는데, 물론 저희 땅에 오면 저희가 날아다니겠죠. 하지만 다른 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은 그냥 산을 그냥 날아다니시더라고요. 차를 가지고 날르고 그냥 걷는 것도 막 그냥 성큼성큼 막 산을 올라가다 내려가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감사했고, 이렇게 만나 뵀던 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감사했다고 좀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요번에 만났던 지역 한번 가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엄나무나 오가피나 두릅을 심어서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그 품종들이 정말로 잘 자라서 소득작물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제가 확인하고 그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살펴보지 않은 다른 지역도
또 나중에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같이 가서 뵙고 또 농토를 방문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리면서 의령 쪽에 나무를 좀 100주 이상 보내서 이렇게 시험 재배로 한번 키워봤거든요. 또 거기 키워지는 그 산주께서도 또 산을 더 큰 거를 사셨어요. 그래서 또 그 산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산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아드님이 군대에 계신데 제대하고 나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 산을 잘 꾸며서 아버지와 아들의 꿈이 거기에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보낸 그 엄나무는 굉장히 작았어요. 요만한 이 볼펜만한 거, 요만한 걸 이제 봄에 캐서 보냈습니다. 요만한 걸 한 100개 정도 캐서 그쪽에 보내서 경상도 지형이 어떻게 자라나 보려고 한번 보내서 한번 이렇게 시험 재배로 해본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희 지역에는 엄나무가 굉장히 더디 자라요. 근데 여기 보낸 얘네들을 보니까 굉장히 빨리 자라더라고요. 여기 보면 제가 아마 보낼 때는 얘가 요만했을 거예요. 아주 작은, 이렇게 작은 아이였는데 지금 가보니까는 벌써 이만큼 컸어요. 이만큼 크고 아마 더 클 예정이겠죠. 아마 이만큼쯤 크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내년 봄에 또 짧게 전지하면 또 분지해서 이렇게 아마 가지들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의 묘목은 굉장히 아주 늦게 자라는데 저희 지역은 추워서 이쪽 경상도 지역으로 저희 지역 조그만 묘목을 보내봤더니 굉장히 빨리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요거 새로운 것을 제가 요번에 좀 발견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그 경상도 지역에 저희 엄나무를 보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나무 품종은 돌연변이가 잘 생겨요. 변이. 그래서 변이를 살펴보려고 보냈는데 이렇게 파리가 없는 걸 보냈거든요. 그런데 요 잎이 이렇게 변이가 생겼어요. 여러분 혹시 보시나요? 요 잎이 이렇게 동그래요. 잎이 보통은 빼죽해야 되거든요. 동그래요. 이렇게 첫 잎이 나왔는데 이렇게 동그란 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첫 잎 말고 두 번째 잎부터는 변이가 없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른 엄나무들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잎들이 다 튼실하게 변이 없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맨 바닥에 땅에다 심은 다음에 이 토양에서 첫 번째 싹을 틔워내는 이렇게 변이가 생겼지만 그 다음에 이제 물관을 타고 올라온 애들은 변이가 없이 잘 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 순도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 두께도 굉장히 튼실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요만한 요거보다 작은, 그러니까 뭐 나무젓가락 같은 애들을 보냈는데 얘네들이 막 이만큼 커가지고 저도 놀랐습니다. 저렇게 빨리 크나? 기후 탓이구나. 저희 지역에는 이렇게 빨리 안 커요. 굉장히 느린데 이쪽 경상남도 지역으로 내려오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빨리 크는 거예요. 또 이파리도 막 무성하고, 그리고 변이도 이제 첫 잎만 변이가 있고 그 다음에는 변이가 없어서 그냥 옮겨 심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가 보낸 그 묘목이 그 토양에서도 잘 자랄까? 이제 몇 군데도 살펴볼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추운 지역에 있는 묘목을 따뜻한 지역에 옮겨도 그렇게 특별한 문제 없이 잘 클 것 같다라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여러분이 그 휴가 가시려면 제가 이제 남해에서 만난 농부님이 이런 펜션을 운영하시더라고요. 뭐 이건 광고는 아니에요. 근데 기왕이면 우리 같은 농부, 그러니까 같은 뭐 엄나무나 두릅, 오가피 이걸 재배하는 농부들끼리 좀 돕자라는 의미에서 요즘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펜션이나 이런 그 여행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저쪽 통영, 거제 무슨 그 남해 쪽으로 여행하실 일이 있으시면 우리 이 남해 이 농부님의 펜션을 좀 이용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면 그분이 재배하고 있는 농장도 한번 가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산을 사셔서 이제 막 꿈을 가지고 그걸 잘 이렇게 좀 개발하실 계획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또 뭐 이렇게 네이버 평점을 봐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고 막 이렇게 정원을 꾸미셨는데 굉장히 정원을 깨끗하게 예쁘게 꾸미셨어요. 겉으로 볼 땐 약간 낡아 보이지만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하게 그분들 성격이 그러신 것 같아요. 아드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분들 뭐 이렇게 펜션 한번 그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하셔서 한번 저쪽 남해 쪽에 가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방문해 보시고 또 이제 같이 뭐 회라도 한 접시 하시고 또 이분들 산에 한번 올라가 보셔서 두릅도 많이 심어 놓으셨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그쪽 산에 이제 산에서 이제 그 재배되는 임산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아마 봄에 뭐 조금 이제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아마 나누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농부가 소개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싸게 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그분들이 펜션을 하고 계셔서 코로나로 어려우니까 혹시 여행하실 일이 있거나 그러면 남해 농부님의 이렇게 펜션을 이용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전화번호 이런 거를 물어보시거든요. 전화번호는 제가 따로 안 드리는 건 뭐냐면 공개하지 않는 게 뭐냐면 전화를 받다가 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늦어도 저녁에 이메일을 좀 점검하고 잠을 자거든요. 그래서 혹시 연락할 일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항상 보면 연락처가 궁금해요 하시는데 항상 제가 어떤 영상이든 영상 밑에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제가 제 이메일 주소를 항상 남겨놓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글을 좀 써주시면 제가 글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제가 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만약에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해서 서로 대화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교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 연세가 드셔서 이메일을 못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많이 보내주세요. 아버님이 뭐 통화하고 싶다, 뭐 어머님이 통화하고 싶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메일로 먼저 저하고 이렇게 교신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메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서로 이렇게 정보들을 더 많이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보고 제가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이 꼭 참고해야 될 만한 것들은 제가 계속해서 한 몇 번에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너무 영상을 좀 길게 제가 하니까 다들 뭐 힘들어 하세요. 어떤 분들은 좋아하시지만 힘들어 하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몇 번 나누어서 짤막짤막하게 해서 제가 보고 듣고 또 여러분이 이제 농사를 하시면서 주의하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부 채널 뭐 이렇게 좀 구독 좀 해주시고 또 이렇게 피드백 이렇게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밑에다가 글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꼭 확인하고 글을 좀 달도록 할 테니까 좀 많은 글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7일간의 여행기를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